살면서 당연히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고 정말 싫지만 힘든 일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힘든 일만 겪으면 다행인데 정말 우리가 세게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사람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무기력증과 우울증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냉장고를 부탁해 배우 손석구님과 함께 출연하신 현봉식님이 있거든요. 이 현봉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배우로 자리 잡기 전에는 여러 직업들을 전전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자기가 정말 사회 부적응자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작년 말쯤에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 좀 심하게 무기력증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기력한 인생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무기력증에서 벗어났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할 얘기는요, 무기력을 받아들이는 건데 무기력을 쉼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 무기력한 상태에 대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거나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예요. 이 감정 또한 내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여겨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아가다가도 언제 힘든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가다 서다 하는 게 인생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도요, 계속 달리기만 하면은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계들도 한 번씩 휴식을 취해줘야 제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더더욱 우리한테는 휴식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언젠가는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멈출 때도 존재하기 마련이고 멈출 때도 필요한 거죠. 다만 이 무기력이 정말 무서운 점은 내가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몸에 습관처럼 배워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 이벤트로만 존재하게 하고 일상적인 것으로는 만들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이 무기력이 방치되고 일상화가 돼버리면 우울증으로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는 무기력해지는 원인과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 원인에 대해서 크게 나누면 상심과 상실감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가지 감정이 번갈아오면서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상심이 무엇일까? 마음의 상처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지게 되거나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고시 공부와 같은 도전을 하게 됐는데 연속적으로 내가 실패를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따돌림, 무시,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때 마음의 상심을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고요. 상실감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잃게 됐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거나 사업이나 취업의 실패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상실하거나 경제력을 상실했을 때 우리가 또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이후에 찾아오는 감정은 이제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감정이 들면서 무기력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방법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운동을 한다거나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갖는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해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영감과 몰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감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정말 다양한 매체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정말 필요한 삶의 메시지를 받는 거죠. 영화를 볼 때도 내가 이렇게 좀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실화 바탕의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읽을 때도 소설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읽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사람이 정말 많은 인풋을 나한테 집어넣잖아요. 근데 인간이 참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사실 내가 알고 있어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앞서 말한 그런 다양한 매체들을 접하면서 내가 잊고 있었던 삶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재발견하고 그를 통한 영감을 받는 겁니다. 무기력에 빠져있거나 게을러서 생각만 많고 실행이 안 되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 영영 움직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움찔거릴 수 있도록 옆을 자꾸 찔러줘야 되는데 이러한 영감들을 통해서 자극적인 삶을 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몰입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서 말한 영감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일에 몰입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또 영감을 받게 됐어도 금방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됐다면 일기장이 됐든 블로그가 됐든 휴대폰 메모장이 됐든 그런 기록 매체에 먼저 기록을 해두고 힘들 때마다 다시 들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찾고 거기에 몰입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영감을 얻고 몰입하는 과정을 가져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 역시도 정말 작은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에게 영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